자,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관성계와 가속계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좌표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직각좌표, 극좌표, 운동좌표, 정지좌표, 관성의 법칙이 성립되는 좌표는 관성좌표, 또 가속 운동하는 좌표는 가속좌표, 이렇게 다양한 좌표가 있습니다. 그러면 좌표계는 뭡니까?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관성좌표계는 관성의 법칙이 성립되는 모든 좌표들을 말하는데 다른 말로는 관성계라고도 합니다. 이 관성계는 관성의 법칙이 성립될 뿐 아니라 뉴턴의 운동 법칙이 성립됩니다. 다른 뉴턴의 운동 법칙도 성립됩니다. 그리고 이 관성계는 정지 또는 등속 운동하는 좌표계가 관성좌표계가 됩니다. 우리는 상대성 이론에서 절대 기준이 없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설명하기 위한 기준을 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준 좌표가 필요한 거죠. 지구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구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 지구도 회전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는 등속 운동을 한다고 볼 수가 없죠. 관성계라고 볼 수가 엄격한 의미에서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관성계라고 지구도 볼 수가 있습니다. 관성계에는 뉴턴의 운동 법칙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가속계에는 관성계에서 생각했던 힘만으로는 뉴턴의 운동 법칙을 설명할 수가 없고, 그래서 관성력이라는 힘을 도입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보드에서 보드 등속으로 움직이는 보드에서 뛴 사람 운동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등속으로 운동하는 보드를 기준으로 하는 관성계에서 문제를 풀 때 알아야 되는 중요한 점은 힘을 받지 않는 수평 방향의 운동은 등속 운동이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보드에 개미가 타고 있었다면 이 사람의 운동은 개미가 오른쪽으로 보드를 타고 가는 것처럼 이 사람도 수평 방향으로 등속으로 운동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의 운동은 그냥 제자리에서 뛰어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것으로만 이 운동을 관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아래 문제를 보겠는데요. 문제가 좀 잘 나오지 않아서요. 좀 다른 문제, 좀 잘 나오는 걸로 보겠습니다. 이 문제에서 물체 A는 수평 방향으로는 속도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중요하죠. 아랫 방향으로만 중력을 받아서 속도가 변합니다. A도 B도 똑같이 아랫 방향으로는 중력을 받아서 똑같은 아랫 방향의 운동은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A가 B를 향해서 수평 방향으로는 속도가 변하지 않고 계속 가면서 똑같이 아랫 방향으로 떨어지니까 결국 두 물체는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기억을 보면 충돌 직전에 A와 B의 속력을 비교하라 그랬는데요. 충돌 직전에 수직 방향으로는 A도 B도 그 속도가 같습니다.
그런데 A는 수평 성분을 더 가지고 있으니까 A가 수평 방향의 힘과 수직 방향의 힘을 더하면 A가 B보다는 속력이 큰 겁니다. 그 다음에 니언을 보면 그 두 물체의 가속도를 비교하는 건데요. 이 두 물체는 모두 아래로만 가속되는 겁니다. 수평 그 성분의 속도는 변화가 없어요. 두 물체는 힘은 중력만 둘 다 받고 있고요. 가속도는 아래로만 가속되고 있고요. 가속도는 똑같습니다. 중력이 같으니까 가속도도 같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디귿을 보겠습니다. 디귿은 A를 2배의 속도로 던지게 되는데요. 2배의 속도로 던지면 충돌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반으로 줄게 되겠죠. 그러니까 B가 P에 도달하기 전에 아래로 떨어지는 거리가 P까지 가기 전에 벌써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자, 이제 가속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이 관성계는 뉴턴의 운동 법칙이 성립하지만 기준 좌표계를 가속 좌표계로 한다면 운동 법칙이 성립하지 않아서 관성력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했는데요. 간단한 예로 이 프린트의 문제부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웅이가 2번이라고 써놨는데요. 자동차를 타고 있는데 운전자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는다면 성웅이가 앞으로 밀린다고 했습니다. 이때 성웅이를 당긴 힘은 없지만은 관성 때문에 앞으로 가려고 하는 그 운동의 상태가 유지되려고 하는 관성 때문에 앞으로 밀린 거죠. 바깥의 사람이 볼 때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지만 성웅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앞으로 힘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관성력인 거예요. 잘 이해해야 합니다. 잘 여러분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또 여러분들 설명할 내용이 바로 이제 차가 앞으로 가속 되는 경우에 추가 뒤로 매달리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차의 바깥에서 설명하는 그 추의 운동과 차를 탄 사람 가속계에서 이 추의 운동을 설명하는 입장, 이걸 다 여러분들이 할 수 구분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차의 바깥에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이제 설명을 하면 추는 가속도 A로 차하고 같이 운동을 합니다. 그러면 F는 MA, 합력은 어쨌든 MA가 되는 거죠. 수평 방향으로 MA, 수직 방향으로 0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가속 운동 안 하는 수직 방향으로는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물체의 합력은 MA인데 어떤 힘이 있었느냐 하면 중력과 장력 두 가지 힘이 있었죠. 이 두 힘의 합력이 MA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장력은 수직 방향만 있는 게 아니라 수평 성분도 가지고 있는데 그 수평 성분이 남는 힘이 되고요. 알짜 힘이 되는 거죠. 수평 성분의 힘은 여러분들 가만히 보면 T의 사인 세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T의 사인 세타가 MA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고요. 중력의 크기는 T의 코사인 세타와 같아야 합력이 0이 되겠죠. 차 안에 탄 사람의 입장에서 운동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차 안에 탄 사람은 이 추가 같이 가니까 정지해 있습니다. 가속도가 0이죠. 그럼 합력이 0입니다. 그러면 앞에서 생각했듯이 장력과 중력의 합력은 T 사인 세타잖아요. T 사인 세타니까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합력이 0이 되려고 하면 T 사인 세타가 반대 방향으로 더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마이너스 m의 힘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요. 가속도 A로 가속되는 계에서는 운동의 법칙에 따라서 운동을 설명하려고 했을 때 가속되는 방향과 반대 방향의 힘인 마이너스 ma라는 관성력이 있다고 해야 그 운동의 법칙에 따라서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관성력을 가상의 힘으로만 사람들이 생각했는데 아인슈타인은 중력과 관성력을 구분할 수 없다는 등가의 원리를 주장하죠. 그래서 자이로 드롭을 타고 떨어지는 사람은 mg의 중력만을 받는 게 아니라 관성력을 마이너스 mg도 관성력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중력 체험이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이 가속도 알파로 위로 가속되는 엘리베이터 문제인데요. 바깥의 사람은 가속되지 않으니까 관성계. 그 다음에 이제 엘리베이터를 탄 사람, 가속되고 있잖아요, 같이. 가속계에서 생각한 실의 장력을 얼마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바깥에 서 있는 사람은 이 추가 알파로 위로 가속됩니다. 합력은 F는 M알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추가 받는 힘은 위로 장력과 아래로 중력이 있는데요. 장력이 더 크니까 위로 가속되는 거죠. 그래서 합력이 T-mg가 되고요. 따라서 T-mg가 때문에 M알파로 가속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T-mg는 M알파다. 이렇게 바깥의 사람은 설명을 합니다. 자, 엘리베이터 안에서 관찰하는 관찰자 기준, 가속계 기준으로 추의 운동을 설명해 보면요. 이 가속계 기준으로 추는 정지한 거죠. 합력은 0입니다. 그래서 알파로 가속하고 있으니까 중력과 장력 그리고 마이너스 M알파라는 관성력 세 가지 힘이 있다고 봐야 되고요. 이게 세 가지 힘의 합이 이제 0이라고 설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속계에서는 T-mg, -M알파 이것이 0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력 T를 구하게 되면 두 개가 다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